이번에 주택법들 좀 개정이 되면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그 세제 혜택이 뭐 신설이 됐거나 바뀐 부분도 좀 있을까요, 대표님? 이제 워낙 법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과거보다는 분명히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실히 축소가 된 건 맞지만 그래도 아직 좀 활용할 정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올해부터죠. 이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준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종부세 산정을 할 때 일단은 제외를 시켜가지고 기존에 있는 주택 개수로 일단 세금을 부과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부분에서 양도세랑 종부세 부분에서는 이제 미적용을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도 앞선 얘기처럼 지금 다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이 다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신축 소형 주택이라고 하면 24년도 우리가 1월 10일 이후에 준공이 난 신축 주택이죠. 이 주택을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면 지금 1번처럼 주택수에 제외된 취득세를 같이 가져가는 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임대사업자를 내면 85%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우리가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기축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 85% 감면 혜택은 없지만 그래도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마찬가지로 1번 주택수에 제외를 해서 세제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챙길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두 가지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 지금 27년도 12월까지 기간을 더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이제 신축 소형 주택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취득세 부분에서 이제 좀 혜택이 있는 건데 취득세가 200만 원이 일단 이하로 되는 거면 아예 취득세가 면제인 거고요. 200만 원이 초과를 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85% 경감, 그러니까 취득세를 15%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용이 60에서 85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일단 임대주택 20호 이상을 등록하게 되면 50%에 대해서 취득세 경감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게 주택임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실 주택임대 사업자를 가입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인 거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3억 이하인 경우에만 일단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취득일 날 바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취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만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취득세에 대한 혜택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기존의 소형주택, 그러니까 기축주택이죠.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 85% 감면 혜택은 없지만 그래도 주택수에 제외를 시켜서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개수를 토대로 지금 새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주택을 보유를 하게 되면 보유세를 내죠. 재산세랑 이제 종부세 부분이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도 보면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사업자는 일단은 수도권은 매매가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여야 되는 거고요. 이게 공동주택인 경우에 그렇고 예를 들어가지고 오피스텔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은 4억 이하, 그다음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2억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1주택 말고 2주택을 이상을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지 일단 보유세, 재산세에 대해서 좀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일단은 재산세 자체가 면제가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도 재산세가 50만 원이 초과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85%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거고요. 나머지도 전용에 따라서 경감되는 비율이 좀 달라지는 거니까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부동산세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이거는 굉장히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은 공시가 6억 이하,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3억 이하인 경우에 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일단은 조건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기존에 2018년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아예 합산 배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2018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합산이 되는 거고 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만 합산이 배제가 되는 걸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많이 헷갈리는데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이번에 일십 정책에 의해서 결국은 27년도 12월 31일까지는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해주니까 이것도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양도소득세가 있죠. 기존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가지고 최대 70%까지 혜택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없어졌지만 그래도 지금 일시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지고 27년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양도세 중간을 일단 배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가 계속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이것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일단 25년도니까 내년이죠. 내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 자체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좀 물건들을 파실 분들은 이렇게 혜택을 받으시고 좀 파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아까 얘기를 한 대로 거주주택 비과세가 지금 1회에 의해서 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실거주하는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그리고 10채든 20채든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주택이 있다고 치면 나머지 싹 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은 규제지역이든 비규제지역이든 1회에 한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괜찮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없어졌어요. 그쵸? 그런데 최근에 이게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예요. 다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를 만들자라는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될지 아니면 이 법안 발의만 된 상태로 그냥 없어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